자, 오늘 은주하고 지혜는 추가로 뭘 할지 좀 정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다 풀고 있었구나. 그랬었어. 원래 그래? 여러분들? 그럼 숙제를 원래는 어떻게 내셨어? 오니까 하는 거지. 아, 오니까? 아, 그런 거야? 아, 오케이. 아니, 난 분명히 확인 유지만 풀려고 했는데 다 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응? 하면서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역함수 미분법까지 갔는데 그 오른쪽에 이계도함수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계도함수라는 것은요, 이거는 지금은 크게 의미부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 왜 딱 이거야, 더블 프라임이라고 되어 있죠. 참고 더블 프라임, 그냥 미분을 두 번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표기도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표기만 정리를 하고 이계도함수라는 게, 아 맞다, 규원아 있니? 규원이 있어요? 효진이하고 규원이 있나? 오케이. 그리고 이 화면 근데 잘 보이죠? 그 좀 잘 안 보이면 말 좀 해주세요. 꽉 차긴 했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 표기에 익숙해지고 이계도함수가 조금 애매해요. 솔직히 말하면 애매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미적 그 미분 파트에서 이제 곡선 막 그릴 거거든요, 우리. 그 수트에서 하셨던 것처럼 왜 상차함수 극대극소 체크해서 막 이렇게 이었잖아. 그거를 똑같이 해요. 근데 거기에서도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그 이계도함수가 그 곡선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그리는데 막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관련된 얘기가 하나 있긴 해. 그래서 지금은 이계도함수라는 게 그냥 함수를 두 번 미분하는 거구나. 근데 이게 나중에 쓰일 거구나 정도 느낌을 갖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계도함수가 뭐라고 얘들아? 두 번 미분하는 거야 그냥. 알겠지? 딱 거기까지만 하고 거기 표기 보면은 그 더블 프라임 이렇게 적어놓은 건 괜찮을 텐데 이게 여러분들 그렇게 쓰기로 한 거니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보세요. 뭐가 있냐면, 자, 그러니까 이계도함수라는 게 뭐 y 미분하고 한 방 더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두 번 더블 프라임 혹은 뭐 fx 한 번 가고 한 번 더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솔직히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 거기 보면 d제곱 y dx 제곱으로 돼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는요 약속이에요. 약속.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쓰기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이게 좀 펼쳐놓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d dx 괄호 d dx y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dd 만나서 제곱되고 dx 만나서 dx 제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지금 d제곱 미분하라라고 내가 읽으라고 했잖아. 미분하세요. 뒤통수에 있는 걸요 두 번. 알겠어요? 두 번.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것만 조금 왜 dy의 제곱이 안 되나요? 내가 그때도 말했지만 여러분 이 d dx 구조가 이렇게 돼요. 연산적으로 보면. 그래서 d dx 뒤에 있는 거 y거든요. 그래서 dy의 제곱이 안 돼요. d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쓰기로 했다 정도만 그냥 우리가 인정을 해주면 될 겁니다. 세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d3 dx3 이렇게 되는 겁니다. y는 가만히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표기법만 좀 익숙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계도함수가 나중에 공률하고 관련이 있어요. 공률이라는 거 잠깐 살짝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평면좌표에 곡선을 그린다라고 할 때 있잖아. 사실 아래로 볼록한 거 아니면 위로 볼록한 개형밖에 없어요. 그림을 니네들이 어떻게 그리거나, 물론 미분 가능한 함수 기준으로. 그러니까 증가를 하더라도 얘들아 함수가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게 증가하거나 위로 볼록하게 증가하는 거, 요런 거. 그치? 감소를 하더라도 이렇게 내려오거나 이렇게 내려오는 것밖에 사실 없어. 물론 직선도 있지. 근데 곡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네들하고 관련 있는 함수가 이계도함수구나. 그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건 어차피 나중에 증감하고 극대극소 얘기하고 연결돼야 이해가 돼요. 지금은
아, 이계도함수라는 게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친구고 두 번 미분하면 되는 거구나.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보죠. 그래서 되게 단순합니다. 뭐 문제도 별로 없고요. 자, 1번 한번 보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예상하시겠지만 계산이 굉장히 잡다합니다. 잡다하고 잡스러워요 좀. 안 그래도 우리 초월함수 미분하고 있는데 이거 두 번 미분하면은 각종 진짜 약간 꼴 보기 싫은 형태가 나와요. 실제로 이계도함수 나중에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고 의미만 정확하게 해서 계산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 친구들은. 의미 부여는 극대극소의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보죠 지금. 이거 보시면 fx가 x 곱하기 2에 그죠? fx가 x 곱하기 2에 ax 플러스 b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 그래서 뭐 나와 있죠? f 프라임 0은 1이고 f 더블 프라임 0은 2다. 그냥 조건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그걸 풀기 위해서 f 프라임 x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천천히 앞미분 뒷미분 그냥 이렇게 그죠? 속미분까지 잊지 마시고 그죠? 이런 거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0 넣으면 1이 된다니까 뒤에는 이제 의미가 없고 따라서 2의 b가 뭐 1이었다 그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니까 2의 비승이 1이야? 이거는 b가 0인 거 말고는 없죠. 이렇게 찾아주시고 맞아요? 자, 이 상태에서 더블 프라임 0이 2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미분을 해주면 f 더블 프라임 x라는 것은 네, 앞에 미분 a 속미분 그죠? 뒤에 친구 이게 진짜 극혐이야. 하면 할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필요해요. 나중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뭐 두 번 미분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다가 0 넣으면은 몇 된다? 2가 되게끔 b가 0인 거 알고 있으니까 b 다 지워주고 그죠? 자, 0 넣어주면 얘네 둘만 의미 있는 항이 나오겠네요. 자, 따라서 어떻게 된다? 2a가 2가 되었다. 그러니까 a가 1이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연습해 봅시다. 그 뒤에 있는 거 한번 미분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다 마플 특강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낫겠죠?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진짜 두 번 미분하는 게 진짜 조금 극혐이긴 해요, 솔직히. 근데 필요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연습은 해둘 필요가 있겠다. 속도를 빼버릴까? 너무 많은데? 지치겠다 좀. 그 속도는 얘들아 미분법하고 적분법하고 한 방에 묶어서 할게요. 속도 파트는 그냥 같이 갑니다. 미분하고 적분하고 그게 의미가 있어요. 자, 얘들아 이제 나머지는 숙제로 해오면 될 것 같고 넘어갑시다. 넘어가세요. 자, 266쪽 보시면 되고 혹시 안 되는 거 있나요? 프로그램 안 봤는데? 문제 좀 어땠어요? 이건 그냥 진짜 단순 계산이라서 괜찮나요?
나머지 못 푼 거는 숙제로 하는 걸로 하고 좀 이따 푸는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후에 가시면 네, 도함수의 활용 거기 그 265쪽 목차부터 좀 볼까? 여기 보면서 모르는 거 하나도 없을걸? 그 265쪽 보면은 그 호랑이 얼굴 있고 거기 왜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해서 쩌라락 적혀있는데 접선의 방정식, 함수의 극대극소,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최대 최소,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활용, 속도 가속도. 그죠? 자, 여러분들 수투에서 보셨던 그 미분 파트하고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꼴랑 추가되는 거라고는 변곡이에요. 아까 보신 이게 도함수 정도다 이거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각종 초월함수에 대해서 미분하는 연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온 겁니다. 어떨 때는 뭐 로그를 취해서 미분을 하고 어떨 때는 뭐 합수함수 미분, 뭐 역함수 미분을 해서 이래저래 상황에서 도함수를 도출하는 방식을 좀 공부를 해온 거예요. 자,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수투에서 했던 것처럼, 그죠? 수투에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3차 함수가 미지의 함수예요, 아니에요? 미지의 함수잖아요. 3차 함수가 미지의 함수였으니까 그걸 미분했을 때 2차 함수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 그 도함수와 x축의 교점 및 보호에 따라 3차 함수를 초론했던 그 행위 있죠? 그게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뭐 예컨대 최대 최소라든지 혹은 방정식 부등식의 근 형태라든지 이런 걸 추론하는 게 이 파트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 너네들 수투에서 배웠던 그 내용이 그대로 반복돼서 나오는데 다만 다른 게 대상이 다릅니다. 그냥 함수가 초월함수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뭐 곡선 위에서의 접선 긋는 거, 아니면 곡선 외부에서 접선 긋는 거, 증감을 통한 극대 극소, 거기에 이어서 개형, 그죠? 근데 그 극대 극소를 판정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살짝 이계도함수의 도움을 받고, 그러면 그래프 그릴 줄 아니까 한번 방정식 풀어볼까? 부등식 풀어볼까? 이제 그래프 아니까 최대 최소 구할 수 있지 않나? 범위에서 이게 재탕에서 나와요, 그냥.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미분법,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언어를 배운 거예요, 언어. 이 곡선 해석을 하기 위한. 알겠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빠르지 않아도 돼요. 빠르지 않아도 되고 뭐 탄젠트 x를 미분하면 뭐야? 시컨드 제곱 x. 이게 편안하지 않아도 좋아. 그냥 계속 반복 형태로 외우고 아 내가 여기서 좀 힘을 발휘해야 되는구나. 이걸 좀 기억을 하세요. 수능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 파트에서 나와요. 알겠죠? 여러분들 내신 문제의 단답형 3, 4번도 여기서 나올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266쪽 보시면 여러분들 접선의 방정식에서 적혀져 있는 그 내용에 뭐 모르는 거 있나요? 다 하실 거예요. 그냥 곡선 위에서의 접선 어떻게 구한다? a, fa에서 f'A 구해서 기울기로 잡아주고 그냥 접선 구해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뭐 따질 게 없어. 뭐 여기에 조금 섞어서 말하면 아까 말한 여러분들 f'A가 없다고 해서 접선이 없는 건 아니죠. f'A가 없다고 해서 접선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기억나죠? X축에 수식한 거. 이런 거 진짜 좀 창피하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 왜냐면 이제는 그런 걸 물어볼 수가 있는 게 얘들아 우리가 음함수 미분법을 봤거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사실 dy, dx를 구하는 방식을 봤는데 분모가 0이 되는 걸 분명히 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물어봐요. 가끔 가다가. 그런 것들만 사소한 문제들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다 똑같다 이거야. 막 새로운 거 전혀 없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268쪽에 이거는 좀 얘기를 해야지. 자 268쪽에 여러분들 다 잘 하시겠지만 그 접선에서 여러분들 까다로운 형태가 뭔가요? 까다로운 형태가 바로 268쪽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접선을 긋는데 뭐 다들 잘 할 거야 얘들아. 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주객전도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네들을 볼 때 어떤 느낌을 가져주시면 되냐면 곡선이 있잖아 얘들아. 그럼 곡선 외부에서 접선을 긋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알겠니? 이때는 자 주객전도가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우리가 인간이잖아. 몰라. 너네들은 안 그럴 수 있겠는데 저는 어떤 느낌을 갖냐면 여기서 긋는다라는 느낌을 갖고 문제를 풀거든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러면 풀이가 복잡해지고 해석이 막히는 부분이 생겨요. 알겠니? 그래서
이 곡선 외부에서 접선을 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곡선 위에서 즉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임의성을 두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긋는다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그어. 알겠니?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t에 대한 수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t에 대한 수식이 그 접선이 해필 여길 지나는 순간에 t를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착착착착착 이렇게 나오잖아. t로 만들어주면은 매개면서 t로 만들어주면 근데 하필이면 a, b를 지나는 순간에 t를 찾는다 이렇게 가면 돼. 자 이게 그럼 어디까지 연결될까? 방정식 해석까지도 연결돼. 여러분들 이거 이미 다 했어. 3차 함수에서도 했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3차 함수 있는데 외부에서 접선 긋는다. 그때 세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는 이 미장계에서 점의 범위를 구하라. 그게 어떻게 되더라? 그게 바로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얘들아. 1,a면 뭐 이게 왔다 갔다 거리거든. 근데 여기서 곡선 외부에서 접선 그을 때 3개 접선 3개 존재할 수 있게끔 하는 A값 범위 한번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T, FT에서 접선을 그어. 하필 1,A를 지나는 T가 서로 다른 게 몇 개가 있다? 3개로 연결이 된다고. 그게 T에 대한 3차 함수와 A라는 상수함수로 연결되면서 방정식 해석 문제로 바뀌어요. 그게 최고난도 문제 중에 하나죠. 최고난도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는 애초에 여기서 긋겠다 생각하지 마. 그래서 난 일부러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알겠죠? 이거를 휘어서 여길 지나는 순간에 t를 찾는 거야. 여기가 메인이라고, 여기가. 알겠지? 기억해라. 요것만 좀 이렇게 바꿔서 기억하세요. 여기서 긋는다 생각하지 말고. 물론 뭐 여기서 긋는 것도 해석에 따라 필요하지만 빈도수는 분명 말하지만 저게 훨씬 좋습니다. 방정식 해석까지 연결이 돼요. 269쪽에 있는 내용은요, 뭐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 건 없고요. 다만 뭐 그죠? EX와 LNX가 역함수 관계다 보니까 뭐 원점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 그 기울기가 항상 어떻게 된다? y = x 대칭 즉 역수 관계를 갖고 있다. 뭐 요 정도 그냥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뭐 정리할 내용도 별로 없고 여러분들 바로 본론으로 가봅시다. 271쪽 보세요. 아직은 곡선 해석이 나오지 않아서 증감하고 변곡하고 이계도함수 연결될 때부터 조금 어려워질 거예요. 그거 이용해서 막 극대 극소 판정하고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거지. 지금까지는 괜찮을 겁니다. 자, 다음 각 곡선 위에 주어진 점에서의 접선과 접선의 수직인 거 뭐 법선인 거 다 알잖아. 기울기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인 거. 이걸 모르진 않을 테니까. 자, 1번 볼게요. 자, y는 사인 제곱 x인데요. 어디서의 접선이냐면 4분의 파이 컴마 그죠? 2분의 1.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은 알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미분해서 기울기만 구해주면 되죠? 자, 따라서 dy dx라는 게 자, 그러니까 이거 미분하는 게 편하면 돼요. 어떻게 됩니까? 2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맞잖아. 자, 그러면은 이걸 봤을 때 뭐 요 정도까지 좀 바라면 오반가요? 사인 2x가 된다는 게 좀 편할 때까지 여러분들 덧셈 정리 이런 거 연결해 주시면 돼요. 기억나세요? 그러면은 x 대신에 안 그래도 돼요. 안 그래도 그냥 상관없는데 x 대신에 4분의 파이 넣어주면은 사인 2분의 파이가 되니까 뭐 1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라는 거니까 뭐 접선은 y 마이너스 2분의 1은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접선은 뭐 마이너스 1만 곱하면 되는 거고 됐죠? 자, 두 번째 x lnx 플러스 4x x lnx 플러스 4x 그러니까 y는 x lnx 플러스 4x죠. 말하면서도 기억이 안 날 거야. 진짜 여러분들 정말 나이 먹는 게 너무 서러워요. 진짜야. 너네들도 계속 20대일 것 같아? 여러분들? 죄송해요. 자, 미분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dy dx는 미분하면은 lnx 플러스 1 플러스 4
그냥 이게 편하면 된다 이거야 그냥 얘들아. 알겠니? 그냥 이렇게 미분하는 게 편하면 되는 거야. 자, x 대신에 1 넣으면 0 되니까 5. 자, 기울기 몇? 5. 자, 따라서 1,4면 y-4, 5, x-1. 곱선은 마이너스 5분의 1만 곱해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거기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X까지만 얘기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그래프 전까지. 애들이 눈콩이 좀 심하지 않나? 화면 볼 때 좀 너무 빛나는 것 같은데? 반딱반딱하고. 눈뽕 걸리지 않을까? 아니 왜 이렇게 빛나냐? 이건 마치 내 미래인가? 내 미래. 머리가 되는 거 아니야? 네? 아니. 왜 지혜야? 좀 밝게 생각하면 안 돼? 너무한 거 아니냐? 오히려 자리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어디에 배치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여기는 무조건 누가 앉는 게 좋은 거고 다음에 좀 머리를 써봐야겠어.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내가 파충류처럼 생겼대. 동화된 거 아니야? 랩터라는 거잖아. 되게 좋아. 진짜야? 쟤야? 그래서 막 별명이 막 랩터 아니면 막 꼬부기. 꼬부기 아세요? 파이리. 약간 그런 파충류들 되게 닮았다고 하더라. 여기가 태어나서 그런가? 동화된 상지. 동마뱀상? 동마뱀상. 아 근데 실제로 제가 좀 변온동물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추우면 엄청 추워. 아, 이게 진짜 최악인데 추울 때 되게 춥고 더울 때 너무 더워. 아,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추위를 많이 타고 이 세상에서 제일 더위를 많이 타요.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은 땀이 안 나잖아요. 땀이 안 나는데 막 하다가 안 풀려서 살짝 몸에서 열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땀이 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땀을 흘린다. 아, 쟤 지금 안 풀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뭐 농담인데 아, 나 진짜 땀이 너무 많아. 제가 살면서 땀이 이거 얘기했나? 나보다 많은 사람은 진짜 딱 한 명 봤어요. 제 그 진짜 오래된 친구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친구로 지낸 애가 있는데 걔 딱 한 명밖에 못 봤어.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하자면 찜질방을 가 둘이. 찜질방 딱 들어가면 약간 덥잖아. 그래서 이제 불안증 그런 어떤 진짜 레알 거기를 들어가면 이제 밖에서 약간 좀 덥네 이러고 있어요. 거기를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그 상태에서 딱 들어가면 한 여기서 저기 정도 뚜벅뚜벅뚜벅 하고 딱 이렇게 앉으면 전땀이 나요. 어떤 느낌이냐? 앉으면서 똑 하고 떨어져. 진짜. 근데 내 친구는 가면서 이렇게 나. 진짜로. 그래서 레전드야. 걔한테 내가 물어봤어. 너보다 땀 많이 나는 사람 있냐? 자기도 못 봤대. 군대에서도 못 봤대. 압도적이래.
그래서 그 친구가 한참 인스타나 이런 걸 했을 때가 있는데 되게 남자답게 생겼고 되게 뭐라 그래 풍채가 좋아 애가. 항상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약간 한건센 느낌이야. 근데 사진을 찍으면 항상 이렇게 이 포즈를 딱 취하고 있거든요. 항상 똑같아. 이 포즈야. 되게 해외여행을 많이 가서 항상 이렇게 지금 항상 여기가 젖어. 진짜 항상. 그래서 어쨌든 쌤이 그래서 어렸을 때는 추위를 못 느꼈어. 진짜 내가 겨울태생인데 한겨울에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겨울에 쓰레빠 신고 눈밭을 걸었던 게 기억나. 아 진짜. 그러면 내가 이렇게 걷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몸에서 열이 너무 나니까 이렇게 김이 나요. 그래서 그냥 눈이 녹아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 진짜 그랬었어. 근데 이게 나이 먹어서 그런지 최악이에요. 냄비야. 생긴 것도 동물인데 저는 동물. 주위가 뜨거워지면 나도 뜨거워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272쪽으로 넘어가죠. 여기는 그냥 부담 없이 여러분들 단순 계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2번 한번 같이 보죠. 함수 fx가 3차 함수예요. 딱 생긴 것만 봐도 극혐이죠. 자, 역함수 gx를 봤는데 아까 그죠? 우리 한번 배웠잖아요. 저도 틀렸죠? 자랑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거 조심하시고 역함수들이 근데 정상적으로 표현이 나와 있네요. 이 gx 그래프의 4,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니까 결론적으로 뭐죠,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g'4만 구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어떻게 되더라, 얘들아? 까먹었으면은 그냥 쓴다. g fx는 x 써주시고 g 프라임 fx는 f 프라임 x분의 1이 된다. 그러면 4를 구하려면 얘가 위에 4,1이라니까 4,1이면은 g4는 그죠? 1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따라서 f1은 4인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g 프라임 4를 구하려면 x 대신에 몇? 1을 대입하는 거를 놓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g 프라임 4를 구하려면 1을 대입했을 때 f 프라임 1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그 친구 미분해서 1만 넣어주시면 g 프라임 4, 즉 4,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이 친구 미분해주면 f 프라임 x는 3x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뭐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뭐 여기다가 1 넣어주면 5 더하기 1이니까 6이 돼서 6분의 1인가요? 자, 따라서 기울기는 6분의 1이고 지나는 점은 4,1이니까 맞죠? 지나는 점은 4,1이니까 y 마이너스 4,1이니까 1 마이너스 6분의 1에 x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구해주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도 여러분들 간단하게 풀어봅시다. 너무 급하게는 나가지 말아야겠다. 그때국수 못하면 다음에 하지. 평균값 정리만 해도 딱 괜찮겠네. 좀 푸는 시간 주고 질문할 시간 주고. 이제 왔으니까 좀 약속 때도 좀 썰도 풀고 그래야 되겠죠? 기구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이 참 기구하거든요. 말 나온 김에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고3이지만 괜찮나? 되게 내가 눈치 보여, 너네들. 그러니까 진짜 딴소리를 못하겠어. 즐거워요. 아,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하나 풀어드릴게요.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죠? 괜찮아. 뒤에 아무도 없어요. 자, 어쨌든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군대 얘기해요, 군대. 제가 군대도 되게 늦은 나이에 갔는데 제가 군대를 이때 갔어요. 참 진짜 저 28대 갔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때 갔는데 군대 가서 여러분들 귀신 본다는 썰 되게 많이 듣잖아요. 저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참고로 여러분들 귀신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없다 생각해. 제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꿈이 물리학자였어요. 그래서
제 전공이 물리고 부전공이 해석학이에요. 근데 해석학이 미적이야, 미적. 뭐 어쨌든 그런데 그 군대를 가면 이 군대가 참 그지 같은 조직이에요. 왜 그지 같냐면 여기는 깨어 있어야 돼. 24시간. 동현이는 잘 듣고. 물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좌우지간에 그런데 군대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일병 때예요. 일병 때면 이제 일만하는 병 X여가지고 일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일병 때 그 근무라는 게 있습니다. 군대는 근무라는 게 있어서 그냥 쉽게 말해 그냥 집 지키는 강아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을 들고 이렇게 깨어있는 시간이 있어요. 새벽에.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그냥 멍 때리다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이제 작전병이라고 해가지고 전화기 앞에서 전화 받는 거야. 그러면은 뭐 충성 그러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막 이거 하는 거예요.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그냥 그러고 있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한 4시경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깬 거야 내가. 이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깼어. 뭔가 나도 모르게 깼다라는 걸 인지했단 말이야. 근데 뭔가 앞을 이렇게 딱 봤더니 앞에서 뭔가 흐물딱 이렇게 거리는 거야. 진짜 흐물흐물 거려 정말로. 그래서 저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걸어갔어요.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이제 깨달은 게 있었어. 그게 뭐였냐면 아 여기는 부대 내구나. 그러니까 건물 내야 내가 사는 그곳이야. 그리고 그 긴 통로에 내가 서서 걸어가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야. 주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구조였냐면 진짜 얘들아 내가 말해주는 건 뻥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이런 구조야. 지금 건물이 2층 구조였거든. 그래서 쌤이 여기서 자고 있었어. 이쪽 공간에서. 그러면은 2층이니까 여기 대문이 있고 계단이 바로 있어서 여기에 보통 이렇게 병사들이 서 있거든. 2명씩. 근데 내가 깨었을 때는 여기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를 건너서 서 있었던 거지. 나는 여기서 자고 있었는데.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건 여기였어. 이쪽 풍경을 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흐물흐물 거리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복도 지나면은 어떤 느낌인지 알죠? 딱 이런 시야야. 이런 시야로 되게 디테일하죠?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딱 벽을 찍고.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 진짜야 얘들아. 그래서 그 흐물흐물거리는 게 유리문이더라고. 이렇게 뭐지 씨발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점점 알았어. 난 탈출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유체 이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너무 좋았어. 왜 너무 좋냐면 이 군대라는 건 여러분 진짜 통제로 시작해서 통제로 끝나요. 아니 밥을 먹으러 가도 집합 한번 해야 돼. 모여야 돼. 밥 먹고 와서도 모여야 돼. 쉬기 전에 모여야 되고 자기 전에도 모여야 돼. 그러니까 이게 개인 사생활이라는 게 없어. 근데 잠깐이나마 나는 혼자가 된 거잖아.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가면서 기분이 되게 업됐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딱 유리문 앞에 섰을 때 유리문 있잖아요. 그럼 유리문 있으면 뭐 코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 상태가 된 거야.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걸 통과를 해봐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야. 아 진짜야 진짜로. 그래서 통과를 했어요. 코부터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때의 짜릿함이랑 아직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막 코끝부터 이렇게 찌릿찌릿 거리면 이렇게 통과했다니까. 진짜야. 뻥 같은데 진짜예요. 그래서 통과를 했어. 통과를 하고 여기 이제 오른쪽 구석에 어떤 공간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로 들어왔어. 들어가 또 나갔어. 또 통과했어요. 그게 또 유리문이었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복도 끝에 유리 있고 살짝 공간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리 있어서 나가는 거. 그럼 여기를 나가면은 어떤 게 있었냐면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계단이 있었고 우리 부대가 앞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비탈진 공간이었거든요. 여기 약간 공간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내려가면 또 뭐 집합하는 데가 있고 그놈의 집합 어쨌든 그리고 여기가 약간 이제 뭐라고 할까 이거를 뭐라고 하지 좀 어쨌든 언덕이야 이렇게 동산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이야 부대가.
그래서 여기에 제가 포병이었거든요. 그래서 포가 이렇게 방렬이라고 해서 포가 겁나 커. 집채만한 포가 이렇게 서 있어. 북한을 향해서 언제든지 쏘려고. 어쨌든 근데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딱 나오니까 이게 보이는 거야. 이 전경이. 나뭇잎 흔들리는 거 하며 진짜 보여. 정말로 너무 선명하게 보여.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야. 난 자유구나 잠깐이지만. 진짜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로 한번 날아가 봐야겠다. 이게 파닥파닥이 아니고 진짜 한번 부유하게 날아가 봐야겠다 싶어서 여기서 점프를 했어요. 점프를 하니까 진짜 몸이 붕 떠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슝 날아가요. 그래서 제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진짜야. 이렇게 날아가고 있었어. 이쪽으로. 근데 이게 이렇게 날아가는 중간에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는 분명 유체이탈인데 유체이탈 하다가 사람 만나면 안 된다는 그 딱 말을 들은 게 갑자기 기억이 난 거야. 그러면서 살짝 무서워졌어. 하지만 난 너무 좋아서 날아가고 있었지. 자, 근데 여러분 이때 진짜 정말 거짓말 아니고 이때 딱 내 뒤통수에 누가 붙어가지고 나한테 말을 걸었어요. 뭐라고 말을 걸었냐면 여러분들 TV 보면은 가끔 왜 헬륨가스 먹고 나는 소리 있잖아요. 앵앵앵앵 이 소리 있잖아. 이걸로 적당히 좀 해. 스태프가 데려간다. 딱 이러는 거야.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투가 겁나 무섭거나 그러진 않았어. 그냥 진짜 약간 장난치듯이 적당히 좀 해. 그러다 진짜 데려간다. 딱 이러는 거야. 딱 그걸 듣는 순간 좋댔다 이래야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정말 이상하고 어떡하면 좋지? 어떡해? 날아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니까 이때부터가 관건이에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니까 여기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들. 진짜요. 내가 여기로 돌아와 있는 거야. 여기로 돌아와 있는데 그 돌아와 있는 게 이렇게 복도가 있으면 양옆으로 이렇게 문이 있거든. 그러니까 저런 문이 있는 거야. 그러면 저런 식으로 창문이 세로로 있는 게 아니고 군대는 밖에서 봐야 되니까 이렇게 문이 있으면 이렇게 가로로 항상 창이 있거든. 안을 다 볼 수 있게끔. 내가 여기 앞에 서 있는 거야. 딱 밖에. 그래서 여기 안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봤을 때 시야가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서 여기 이제 전투화들이 있어요. 전투화들이 막 있고 여기 병사들이 이렇게 자고 있어. 병사들이 이렇게 자고 있고 여기 TV가 있어. 이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진짜로. 내가 여기 있었어. 근데 내가 보이는 거야. 진짜. 내가 보이는데 괴로워하고 있어. 이러고 있어, 진짜로.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난 그때부터 이제 멘탈이 나갔어요. 이러고 있었어, 그냥. 근데 갑자기 얘네들이 막 일어나. 근데 내가 시끄러우니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야. 막 기괴한 모습으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일어나. 씨, 뭐야, 저 새끼 뭐야. 이렇게 걸터 앉아 있는 게 보여, 애들이. 진짜로 나 때문에 시끄러워서. 그래서 나를 흔들어. 진짜라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천장이 딱 보이더라고, 정말. 갑자기 난 그걸 보고 있었어. 이러고 있었어, 진짜로. 갑자기 근데 딱 천장이 보이더니 으악 하면서 깨어났었어요. 진짜. 그래서 이날 잠을 못 잤어. 근데 진짜 웃긴 게 나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이걸 모르겠는 게 이게 진짜 유체 이탈이었는지 아니면 꿈이었는지 모르겠는 게 일단은 내가 나갔을 때 본 그 풍경 있죠? 여러분들 그거 알아? 진짜 밝기 전에 어둠? 그러니까 약간 푸르스름하게 어두운 거 있지. 정말 새벽. 딱 근데 시간이 내가 4시에 잠들어가지고 그때가 몇 월이었지? 4월인가 5월인가 그럴 거야. 그 시간대 약간 푸른 그런 게 있었던 거랑 두 번째로는 내가 이게 유체 이탈이 맞다 안 맞다 말을 못 하겠는 게 내가 이 상태에서 본 애들이 걸터앉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똑같아. 이건 똑같은데 여기가 내 동기가 있었어. 얘가 걸터앉더니 내 옆에 앉더니 나를 흔들어서 깨운 건 맞아. 이거는 내가 본 거랑 똑같은데
애들이 깨어난 순서가 달라. 내가 본 거랑.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하는. 그래서 이게 꿈인가? 유체이탈인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거는 두 가지 의미에서 진짜 대단해. 유체이탈이면 진짜로 우리가 죽은 후에 뭐가 있는 거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유체이탈이 아니었다면 그만큼 인간의 뇌가 엄청난 거야 진짜. 우리는 여러분들 눈하고 어떻게 보면 다 필요 없을 수도 있어. 그냥 뇌가 다 만드는 거야 이 모든 걸. 진짜 저 정말 내가 막 아까 막 웃기게 표현했지만 코 들어갔을 때 그 짜릿함이라든지 아니면 밖에 나갔을 때 정경이라든지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적어도 그때 당시 때는 너무 선명했어 그게 진짜. 뭐 나 이게 기억이 난다. 그러니까 이거 벽을 쓸면서 이렇게 걸어왔던 게 기억이 나. 아직도.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이후에 뭐 귀신이 나한테 해코지를 했다든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딱 여기까지예요 제 얘기는. 근데 이때 이거는 난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아. 진짜. 뭘까요? 뭘까? 그냥 내가 정말 미쳤던 건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고 가죠. 이것도 되게 웃긴 얘기인데 그 선생님 예전에 일하던 어떤 선생님 썰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들끼리 만나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40, 뭐 원장님급 이렇게 나이가 됐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막 수다 떨고 어떻게 사세요? 뭐 시험요? 뭐 막 수다를 떨고 있는데 갑자기 이 양반이 막 자기 막 귀신 본 얘기를 썰을 해주는 거야. 아니 나이 40 먹은 아재가 아재끼리 모여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한테 뻥을 치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듣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아니 뭐라고 하지? 자기가 귀신을 봤는데 자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딱 눈을 떴더니 자기 다리 쪽에 어떤 여자애가 이렇게 서 있더래. 졸라 무섭죠? 난 기절할 것 같아 하고. 그리고 또 자다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대. 누군가 내 몸을 더듬어가지고 뭐지 하면서 딱 떴더니 바로 앞에 이렇게 사람이 있더래. 바로 앞에 딱 여자 얼굴이 있는데 예뻤대. 그래서 그게 그냥 사람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대. 그러면서 싹 사라지면서 내가 이렇게 딱 이러더래. 그런 얘기를 딱 들었어 그날 밤. 그래서 딱 두 가지지. 아니 이 아저씨가 왜 나한테 이 얘기를 할까? 그리고 이 40을 되신 아재가 나한테 이런 뻥을 치지는 않지 않을까? 아니 그럼 진짜 귀신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당시 한 새벽 3시, 4시 이때쯤 집에 도착했어요. 집에 도착했는데 저희가 아파트예요. 제가 사는 게 옛날 아파트여서 그 엘리베이터 올라가면 왜 밖에 라인 보이고 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엘리베이터 딱 올라가면 그 엘리베이터 룸 있죠? 그 양옆으로 촤악 복도가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 룸은 겁나 깜깜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5층에 산단 말이야. 엘리베이터 딱 타고 의식적으로 일부러 그 엘리베이터 있으면 요 창 하나 있잖아요. 안 봤어.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안 보고 그때 하필이면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아저씨가 그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난 거야. 하면서 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앞에 있는데 일부러 의식적으로 안 보는 거였지. 내 시야에서 가리고 싶은 거야. 그 조그만 창문을. 이러고 있었어. 그래서 띵 열려서 딱 나갔는데 누가 있는 거야. 쓰러졌어 나 진짜. 진짜로 뻗어치고 이러고 있다가 띵해서 딱 봤는데 여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이랬어. 씨발 하면서 딱 넘어졌어. 그랬더니 거의 너무 놀래가지고 힘 빠지는 거 있죠. 그랬는데 그 이제 새벽에 우유 같은 거나 신문 배달하시는 분들 있잖아. 아줌마. 딱 보더니 너무 민망하더라고. 어쨌든 그것도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뭐 집에 가서 잘만 잤어요. 어쨌든 그랬다는 거죠. 고3반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괜찮죠 여러분들 가끔은? 자, 어쨌든 나가도록 합시다. 또 앞으로도 좀 재밌는 얘기 있으면 해드릴게요. 온라인으로 듣는 친구들도 잘 보고 있죠? 273쪽 보겠습니다. 273쪽.
자, 뭐 여러분들 지루해요. 그죠? 똑같아요. 똑같고 그냥 미분해서 접선 이런 거 구하는 거야. 다들 지금 뭐 동현이는 막 폭풍처럼 풀고 있던데 괜찮아.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가 뭐 여러분들 까다로운 건 없어요. 여러분들 미분법만 적용해서 접선만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lnx 그리고 1,0와 2,ln2에서의 접선이 각각 l1, l2래요. 자, 그때 l1, l2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울기 값이 그 직선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값과 대응되는 값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별거 없죠. 거기 그림도 잘 참고적으로 나와 있고 여러분들 그림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하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의 접선이에요. 그죠? 이걸 갖다가 지금 L1으로 잡았고요. 이걸 갖다가 L1으로 잡았고 여기 이렇게 읽었을 때 이게 L2가 되는 거잖아요. 얘들아? 그래서 여기 값도 맞아요? 이러면 어떻게 구하기로 했지? L1이 이루는 값도 알파에서 그지? 여기 딱 평하게 그어주면 L2가 이루는 값도 베타 즉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예각이니까 절대값 써서 쓰면 되는 거 기억나세요? 절대값 씌워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보각관계니까 양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예각이니까 일사분면 얘기니까 맞죠? 자, 그래서 탄젠트 알파가 미분했을 때 기울기랑 대응이 되는 거니까 탄젠트 알파는 어떻게 되고 1이 되고 탄젠트 베타는 뭐가 되고 2,ln이면 미분했을 때 x분의 1이니까 2분의 1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얘가 구할 때 어떻게? 저거 구해준 뒤 세타값, 대응되는 탄젠트 세타값을 구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덧셈 정리 구해주면 어떻게 되죠? 얘는 세타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탄젠트 세타니까 이것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외웠죠, 여러분들? 어떻게 되더라? 분자가 이 안에 걸 따라가더라. 기억나요? 분자가 이 안에 걸 따라가더라. 그러니까 탄젠트 알파에서 탄젠트 베타 빼는 거니까 1-2분의 1. 그리고 분모는 반대로. 기억나시죠? 이렇게 외웠었던 거. 우리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만 정리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539번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뭐 푼 친구들은 이어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막 그렇듯 어려운 게 없어요. 그때 극소 전까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 오늘 진도는 그렇게 해서 나머지 시간은 좀 푸는 시간 드리고 뭐 교재도 좀 결정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물 좀 묻히고 올게요. 자, 혹시 하시면서 안 되는 게 있나요? 어떤 게 있을까? 진짜 잘하네. 안 되는 거 있어?
도윤이는 어디까지 갔니? 딴 나라는 안 됐어요. 앞부분에서? 여기는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말해주세요. 지금 푸시는 거 있으니까 조금만 더 시간 드릴게요. 아마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다쪽도 뭐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쪽도 뭐 똑같고, 274쪽, 75쪽도 뭐 똑같아요. 제가 힘을 주는 순간이 분명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힘을 주는 순간이 있을 테고, 지금은 그냥 가볍게 10% 접선의 방정식 배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어서 가볼까요, 여러분들? 74쪽, 뭐 75쪽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예전에 수트 때 했던 것처럼 뭐 주어졌을 때 어쩌고저쩌고 다 똑같아요. 자, 74쪽에 4번 볼게요. 곡선 마이너스 xlnx하고 접하고 이 직선의 평행하다니까 기울기가 한마디로 1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기울기가 y는 x-xlnx인데 얘가 접선을 긋는데 기울기가 1자리를 찾아다가 그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달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미분해줬을 때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앞미분 lnx 그죠? 뒷미분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따라서 얘가 몇? 1이 되는 x를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따라서 ln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이니까 x의 좌표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구나, 이때구나, 그지? 자, 그럼 여러분들 기울기를 나와 있는 상태니까 이거 콤마 며칠 지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 점을 여기다가 넣어줘서 y의 좌표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넣어주면은 2의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요? 맞죠? 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이거 콤마 2의 마이너스 1의 2 이렇게. 자, 그럼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을 y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제곱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겠고 같아요. 자,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뭐냐면 싹 다 그냥 표기가 복잡한 거지, 그리고 좀 했던 소식이 다른 거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번엔 완벽히 똑같으니까 됐고, 그 사관학교 기출문제가 좀 더러울 수 있으니까 이걸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사관학교 기출문제는 원래 전통적으로 좀 더럽거든요. 자, 543번에 한 문제만 풀게요. 그 유리함수. 자, 직선 y는 마이너스 4x가 곡선 x-2분의 1 마이너스 a에 접하도록. 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뭐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4짜리인 게 얘하고 접하게끔 하는 a 값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걸 원해요. 이런 거 좀 헷갈린다 싶으면 그림을 그려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은 그림이 그렇게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관학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y는 마이너스 4x 있고요, 여러분들, 그지? 그리고 y는 x-2분의 1 마이너스 뭐 a래요.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접해달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기울기가 몇이 되게끔, 일단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게끔 하는 x를 찾는 게 포인트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물론 뭐 이렇게 풀어도 되죠. y 대신에 대입해서 판별식 0인 거. 이게 이제 우리 수 상에서 풀었던 방식 같고, 맞아요? 수 하나. 근데 접하도록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얘를 미분할 줄 알잖아, 이제는. 따라서 어떻게 간다? dy, dx를 구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x-2분의 1 어떻게 미분했더라? 분모 제곱, 그죠? 분의 미분해서 마이너스 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미분하면 0, 그죠?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는 x를 찾아달라, 뭐 이런 게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x-2의 제곱이 4분의 1이 되는 x를 찾아달라는 거랑 뭐 똑같은 거니까. 지금 혹시 x의 범위가 있었나요, 여러분들? 모든 실수 a 값이었네요. 그래서 그럼 두 개가 나오겠네. 따라서 x는 2분의 1 더하기 2면 몇인가요? 2분의 1 더하기 2면 2분의 5인가요? 요때 성립할 수 있고, 그러니까 2에서 2분의 1을 뺄 때는 2분의 3인가요? 요때도 성립할 수 있는 거잖아. 맞나요? 자, 그럼 얘들아,
이 녀석의 좌표가 x의 좌표가 이럴 때 순간변화에 의했으니까 결국 이거 콤마 이 점을 얘도 지나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잠깐 그림 그려보면 뭐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x의 좌표가 2분의 5, 5가 될 때 이 접선이 그려지는 건데 맞죠? 이 접선이 y 꼴 마이너스 4x니 2분의 5를 넣었을 때 y 값과 2분의 5를 넣었을 때 y 값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여기니까. 맞나요? 그래서 수식 연결해서 그때 a 값 2분의 3이었을 때 그때 a 값을 그냥 찾아주시면 정답이 되지 않을까. 이제는 단순 계산인 거잖아. 그래? 넘어가도 될까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색다른 거는 아직 없을 겁니다. 자, 275쪽은 이거는 조금 기억해야 되죠. 그 마플 코어라고 해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 수투에서도 나왔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나오는데 자, 결론이 뭐죠? 결론이 어떤 곡선이라는 게 존재를 했을 때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어떤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 혹은 최소가 되는 순간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맞잖아요. 자, 어떻게 한다? 결론적으로 요 점에서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 이 직선에 평행한 직선을 그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이 노란색 직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밀대 역할이 되는 거야. 밀대 역할. 이 곡선을 이렇게 훑으면서 가는 거야. 그럼 모든 교점은 죄다 이 평행 직선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거든. 그럼 얘들아,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이 거리라는 건 수직거리인 거잖아. 그럼 당연히 언제 짧다? 직관적으로 접하는 그 순간에 이 점에서 그었을 때가 제일 짧다라는 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뭐 최대값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근데 사실은 뭐 최대보다는 뭐 넓이의 최대 이렇게 그건 뭐야? 이렇게 나올 때 최대값은 이렇게 곡선이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제일 멀 때가 접하는 거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어쨌든 요런 식의 판단은 우리가 좀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알겠지? 자, 수투 때 나왔던 건데 지금도 똑같이 나온 거고 5번 한번 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lnx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뭐 움직이고 있대요. 그 점 p가 직선 y는 x 플러스 2 위에 각각의 절편이죠. 뭐 그죠? x 절편과 y 절편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 PAB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자, 그러니까 뭐 딱 이 상황이죠, 여러분들. 이 상황인데 그냥 되게 단순히 심플하게 보면 이런 직선이 있었고 이 직선 위에 고정된 점이 있었으며 여기에 적당하게 떨어져 있는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 위에 어떤 점이 돌아다니고 있다. 그쵸? 그때 이 동점으로부터 만들어진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건 어차피 이 밑변의 길이는 고정이 돼 있으니 즉 이 동점으로부터 어디까지? 이 직선의 수직거리 중에서 제일 짧은 게 언제냐? 이걸 찾고 있는 거잖아. 그치? 자, 따라서 언제? 접하는 상황. 그죠? 접하는 상황에 이 거리가 제일 짧을 테니 여러분들은 뭐?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이 곡선에 접하는 그때의 점의 좌표를 찾아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따라서 이거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고 얘가 1이 되게끔 하는 x를 찾아주시면 몇 컴마 몇? 1,0이 돼서 1,0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다 기억하시죠? 어떻게 되죠? 이게 정리해주면 x-y 플러스 2는 0인 거니까 이걸로부터 1,0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앞에 개수 제곱해서 더하기 분의 1,0 넣어준 다음에 절대값 기억하시죠? 자, 따라서 루트 2분의 3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높이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때 뭐? 여기가 마이너스 2,0 여기가 0,2였으니 이 길이는 2루트 2가 돼요. 그죠? 이거 곱하기 이거에 2분의 1배를 해주시면 괜찮겠죠. 자,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갑시다. 544, 545분도 한번 풀어보세요. 뭐야 이거 546번? 이런 것도 괜찮다. 역삼수성 이용하는 거. 아우 더워.
문제도 잘 풀렸는데 왜 이렇게 덥지? 이렇게 땀이 나냐? 더워. 이게 스웨터가 진짜 겁나 보온성이 짱짱하구나. 이 안에 내복 하나만 입었는데. 여러분들은 내복 안 입죠? 뭔가 내복을 입으면 수치스럽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저는 내복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왜 고등학교 때는 나 아까 은주도 봤는데 맨살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저 바지를 입고 밖을 나가면 바람이 슝슝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지금 이중막이거든요. 그래도 뚫려요. 뚫려. 그러니까 그때 왜 그 저번 주인가 얘들아? 모스크바보다 추웠대 우리나라가. 진짜로. 그때 패딩을 입고 있는데 패딩이 뚫리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는 나는 진짜 너무 추워 보여. 막 지혜도 그렇고 다들 내복이 없어. 이건 있을 수 없어. 자, 여러분들 넘어갈까요? 276쪽, 277쪽 별표입니다. 이건 나중에도 여러분들 어렵게 낼 수 있는 소지가,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하고요. 그 곡선 외부에서 적선 그을 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한마디로 주객전도 주인공을 바꿔라. 곡선 외부의 점을 중점으로 보지 말고 그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 그었다 생각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그 마표 개념팀의 6번에 1번 간단하게 이것부터 좀 보죠. 0,-1에서 곡선 여기에 그은 접선이 5,a를 지날 때 A를 지날 때 A를 구해달라.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5,a가 곡선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 0,-1에서 이 곡선의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다가 5,a를 지나게끔 하는 a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대충 그려. 여기서 그냥 대충 그리시고 0,1도 대충 찍어주세요. 마이너스 1. 자, 그런 뒤 어떻게? 곡선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뭐 좌표는 t, ln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기울기가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미분 해주면 어떻게 되죠? ln x 플러스 1이죠. 그러니 기울기는 ln t 플러스 1이 될 테고, 지나는 점은 얘니까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t는 y 마이너스 t ln t가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제가 아무데나 t 잡았을 때 접선이 요 t 대신에 여기 나오면 여기서의 접선이 나오는 거죠, 지금 현재 이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t가 변했을 때 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까지도 너네들은 좀 돼야 돼. 알겠죠? 자, 근데 얘가 어딜 지나는 순간 0,-1을 지나는 순간에 t를 찾아주면 접점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누구 대신에 여기 x, 요 x 대신에 0, 누구 y 대신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넣어주셔서 찾아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말하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 얘들아, 진짜 이거 복잡하게 내잖아? 안 보여. 먼 변수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놓칠 정도로 복잡하게 낼 수 있거든? 그래서 잘 기억해놔야 돼. 알겠지? 우습게 보지 마라. 이거 어렵게 나오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수투에도 즐비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고, 지금은 뭐 너무 쉬우니까 넣어줍시다. 0하고 마이너스 1 넣어주면 ln t 플러스 1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t에 뭐 ln t입니다. 이거 그냥 풀어주시면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이거 푸는데 크게 애로사항은 없을 것 같고, 뭐 작업을 나누고 싶은데 나눌 수 있는 건 없고, 뭐 플러스로 바꿔주는 정도. 그 다음에 t 나눠주면은 어떻게 돼요? 분배해주면 t ln t 플러스 뭐 t 이렇게 나오나요? 자, 그럼 t ln t가 지워지게 되네요. 그러면은 t 이꼴 1만 남게 되니까 t가 1이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접선 위에 있는 이렇게 여기가 지금 1,0이 된다는 거잖아요. 1,0이 된다는 거니까 얘를 넣어주면 그때 접선의 방정식이 나올 테고 여기 위에 5,a 그네? 5,a 즉 t 대신에 1 넣어주고 x 대신에 5, y 대신에 a를 넣었을 때 만족하는 a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되게 기본적인 건데 분명 강조했어요 여러분들. 심지어 이게 얘들아 봐봐 이렇게까지 알아야 돼. 자 잠깐 봐봐. 야 너네들한테 이게 어떻게 나올 때도 있냐면 이 그림이 없다? 여러분? 이 그림이 없어. 그러니까 이 그림이 없다라는 건 이 상황이 없어. 이 상황이 없는데 그냥 갑자기 진짜 뜬금없이 이거 보여? 요거? 여기까지도 괜찮거든 얘들아. 여기까지도 인정이야. 이거 x하고 y라도 보이잖아. 야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까지 해. 자 잘 들어놔 얘들아. 진짜 농담 아니고 이거 정말 어렵다니까. 어렵게 나오면 야 이렇게까지네 이거. 이렇게까지는 해서 B의 필요 충분 조건 따질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수토 문제 이런 게 있어요. 진짜로. 이걸 만족하는 T가 하나가 되게끔 하는 B의 필요 충분 조건이 0부터 6이다. 이딴 식으로 나올 때가 있다니까. 그러면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 하나가 되기 위해서 B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보면 너네는 얘가 얘로부터 왔다는 걸 추적할 수 있겠니? 이거 못해 이거. 그래서 그만큼 잘 기억을 해두라는 거야. 이렇게 형상만 뽑다면 답이 없어요. 낸다니까? 여러분들 마포 교과서에 그 문제 있어요. 이거에는 없는데 수투에 있어. 너네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3차원수 이렇게 그려져서 저런 식으로 줘가지고 A가 여기 존재하게끔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접선 이거밖에 못 긋게끔 하는 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배점 문제 있어요. 이게 딱 이렇게 나와 있어. 그냥 T에 대한 수식만 더 그거 안 나란 게 T도 아니고 A라고 썼어 또. 헷갈리게.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접선 외부에서 긋기 시작하는데 문제 꼬기 시작하면 진짜 답 없는 거 몇 개 있어요. 알겠죠? 저 문제가 나폴 교과서 수투에 있는 문제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